며느리가 고졸이라고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 그 며느리 회사에 시누이가 면접 보러 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조용히 묵묵히 무시를 견뎌낸 한 여성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해낸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복수는 가능하다는 걸 몸소 보여준 며느리의 반전 인생.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통쾌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을 넘긴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 멋지고 눈부시진 않지만 어떤 분들에겐 작지만 진한 위로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5이 되던 해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난 자리였는데 사실 기대는 없었어요. 저처럼 고졸의 평범한 사무보조 일을 하던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따뜻하네요. 말도 조곤조곤하고 편하게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30이었고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학벌도 저보다는 훨씬 좋았고 외모며 성격이며 나무랄 데가 없었죠. 몇 번 만나보면서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고졸이라는 걸 듣고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모습에 감동했죠. 사람은 학벌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누군가를 믿고 기대고 싶을 때 꼭 대졸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었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빠른 결정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작은 식당을 하시며 평생 저랑 동생을 키워주셨고 그만큼 좋은 인상도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늘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좋으세요. 따뜻하시고 하며 잘해줬어요. 그런 모습에 이 사람이랑 살면 앞으로 인생이 뭐든 다 이겨낼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진짜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3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어색한 거리를 조금씩 좁혀보려 애쓰고 있던 시기였죠. 전 나름대로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반찬도 해가고 작은 선물도 챙겨가며 마음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과 무심한 말투뿐이었습니다. 특히 시누이, 그 사람은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였죠. 근데 대학은 어디 나왔어? 시누이가 무심한 척 묻길래 전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듯 말하셨습니다. 고졸이란 소리네.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들렸는지 몰라요. 식사 분위기는 바로 싸늘해졌고 그날 이후로 저는 식탁에서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든 제가 한마디 꺼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은 이거였어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뭘 알아? 가만히 좀 있어. 제 말은 무조건 틀린 말이었고 제가 한 행동은 늘 부족한 행동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은근한 비웃음과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 따라붙었고요. 시댁 가족 톡방에서도 전 대화에서 늘 제외됐습니다. 아, 너도 있었지? 깜빡했네. 그 말이 정말 깔깔 웃으며 던질 농담이었을까요? 저에겐 못 박히는 말이었어요. 명절이면 더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서 밤 늦게까지 부엌에서 일하고 앉아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늘 제게만 지시했고 시누이는 나 애 키우느라 피곤해라며 소파에 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뭐 했냐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좀만 참아. 우리 집 스타일이 좀 그렇잖아. 어른들이 원래 그래.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항상 이 말뿐이었어요. 제 속이 다 찢어져도
남편은 그걸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족은 시댁이지 저는 아니었던 거죠. 결혼 초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마음의 비수가 돼 꽂혔고 혼자 이불 덮고 입 틀어막고 울었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엔 애초에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아이의 기대를 접고 무시를 일상이려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덜 아프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묵묵히 참고 살았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게 제 운명인 줄 알았어요. 시댁에서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남편이 내 편이 아니어도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제가 눈치 보고 참는 걸 원래 그런 애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 자신도 저를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모자란 며느리야. 조용히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점점 몸에 배어들었죠. 하지만요. 그 깊은 구멍 속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반항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요. 말을 아끼고 참고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나를 갉아먹는 일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주부, 아침엔 아이 도시락 싸서 어린이집 보내고 낮엔 집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저녁엔 남편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입에선 자주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나는 항상 당연한 존재처럼 취급받아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못나서 사람 대접도 못 받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맘카페에서 우연히 유아용 식기를 직접 판매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예쁘고 실용적인 물건을 엄마들이 손수 포장해서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아이 재우고 남편이 잠든 밤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택배는 어떻게 보내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처음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제겐 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품 사진을 찍는데 며칠이 걸렸고 첫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는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은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절박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하는 생각도 수십 번 들었죠. 그러다 밤 11시 37분 혹시 이거 재입고 되나요? 라는 첫 문의글을 받았을 때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다시 제 자신을 찾기 시작한 건 블로그에 정성껏 후기를 올리고 주문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예쁜 포장지에 손편지를 적어넣고 고객 문의엔 빠짐없이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의아해했죠. 요즘 밤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블로그 좀 해보려고. 애들 용품 파는 블로그. 힘들지 않아? 아니, 오히려 이게 제일 재밌어? 그 사람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뭔가에 몰두해 있는 걸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무시받아도 남편한테만큼은 이해받고 싶었거든요. 하루에 한 개, 두 개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오면 곧장 노트북 앞에 앉았고 상품을 정리하고 택배를 포장하고 고객 응대를 하며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탈출구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제 안에서 자라나는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결코 모자란 사람이 아니야. 다만 말하지 않았고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야.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는 깎아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도 모르게, 시댁 식구도,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모르게.
제 진짜 인생이 서서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고 처음엔 하루 한 건 들어오는 주문에 감격하던 제가 이제는 하루 10건, 20건씩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지에 손편지를 넣는 것도 하루에 2시간씩 걸릴 만큼 일이 많아졌고요.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시기쯤 시댁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였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생일상 차리고 손님 맞이하고 끝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땀에 젖은 채 거실에 앉자 시누이가 제 옆에 털썩 앉으며 말하더군요. 요즘은 엄마들끼리도 학력 본다던데 맞아?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멍하니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어서 말을 붙였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그렇대. 애 엄마가 어떤 학교 나왔는지 보고 서로 어울릴지 판단한다나 뭐라나. 세상 진짜 무섭지 않아?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그 눈빛은 딱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이 누구를 겨냥한 건지는 너무 분명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 대답하면 또 말꼬리 잡히고 괜히 기싸움하듯 들릴까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듣고도 같이 웃더군요. 그래? 공부 좀 해놓을 걸 그랬다, 그치? 제가 남편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댁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지만 남편마저 제 자존심을 희롱하는데 한몫 얹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얘기 나는 좀 상처였어. 그랬더니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냥 농담이잖아. 너 너무 예민하다. 제가 그 말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늘 그래왔죠.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예민하다. 속상하다고 말하면 지나치다. 그 사람에게 제 감정은 항상 과한 것이었고 제가 느끼는 모멸감은 그냥 오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제 속마음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괜히 기대해봤자 또 상처만 남을 테니까요. 그 대신 저는 제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고객 리뷰를 하나하나 다 읽고 개선점을 찾고 예쁜 포장지와 스티커도 직접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날 이후 제 안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말로 복수하지 말자. 조용히 확실하게 보여주자. 무시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무시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고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은 버틴다가 아니라 이긴다로 방향이 바뀌었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엔 아이용품 위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고객들이 요청하는 물품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한 발씩 더 내딛었어요. 혹시 이거는 안 팔아요? 친구가 여기서 산 제품이 너무 괜찮다던데요? 사장님, 포장 너무 예뻐요. 또 주문할게요. 고객 한 명 한 명이 그동안 제게 상처 줬던 말들과 정반대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그 믿음 덕분에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규모가 커졌고 마침내 월 매출 1억을 넘기게 됐습니다. 말로만 듣던 법인 전환도 하게 됐고 창고를 따로 임대하고 직원도 채용하게 됐어요. 택배 물량이 많아지자 계약 택배사와도 정식으로 연결됐고 저는 단순히 엄마가 하는 소소한 장사가 아니라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저는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숨겼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직원 한 명 더 뽑으려고 물량이 감당이 안 돼. 그 정도야?
대단하다. 근데 엄마한테는 말 안 할 거야? 응, 하지 마. 괜히 말해봤자 그깟 인터넷 장사라고 할 것 뻔해. 난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 남편은 살짝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사실 말해도 달라질 사람들 아니긴 하지. 처음에는 뭘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만드냐. 그게 아무나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줄 아냐며. 제가 하는 일을 그저 귀찮은 일로만 생각했던 남편도 이제는 규모가 커지니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굳이 끄집어내서 또 상처받을 이유 없었고 저는 제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그동안 저를 깎아내리던 말들이 이제는 뭔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고졸이면 애나 잘 키우라니까. 집에서 노는 주제에 말은 왜 이렇게 많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괜히 끼지 말고.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 니들 말대로 조용히 있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있었고 말하지 않았고 그 대신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주문이 들어오며 고객들로부터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누구보다도 절 무시했던 그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그들이 던졌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에 분노와 다짐으로 쌓였고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부엌에서 일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브랜드와 회사는 어느새 꽤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고 제가 만든 세상 안에서 누군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포장 업무로 분주했고 오후엔 새로 입고된 상품 촬영 스케줄이 있었죠. 게다가 이번 달엔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하기로 했던 터라 면접 일정까지 꽉 차 있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 참 즐거웠습니다. 하루하루 일할 맛이 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일터에서 누군가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어요. 그날 오후 면접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력서를 확인하며 대기실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린 이력서가 그대로 굳었어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지만 그 얼굴은 분명 신우이였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신우이도 얼어붙은 표정이었고 잠깐 정적이 흐른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아, 여기 제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 말을 들은 신우이의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력서를 제 책상에 놓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몰랐어. 그냥 여기 이름이 내 거랑 같길래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제 이름, 제 브랜드, 제 회사. 제가 초반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신우이가 살짝 알게 되어서 언젠가 그녀가 코웃음 치며 그깟 블로그 장사나 하면서 뭐가 되겠냐던 말이 불쑥 떠올랐거든요.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학벌은 화려했지만 경력은 단절되어 있었고 직전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한 흔적이 보였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라 쓰여 있었지만 제 기억 속 그녀는 늘 남의 노력을 비웃고 자신의 지위만 앞세우던 사람이었죠. 어떤 계기로 지원하게 되셨어요? 제가 정중하게 물었더니 신우이는 어색하게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 애 키우고 다시 일하려니까 마땅한 데도 없고 여기 조건도 괜찮고 위치도 좋고. 말끝을 흐리는 신우이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그 당당한 기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면접을 이어갔습니다. 한 명의 지원자로서 예전의 감정을 억누르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날 낮춰보던 사람, 그토록 내 존재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 이젠 내 회사,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혹시 이 일 내가 해도 괜찮을까?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결과 보고 연락드릴게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말하지 않아도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후련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삼켰던 서름과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제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접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채용 담당 직원이 면접 평가표를 보고 최종 명단을 올렸고 저는 그걸 보며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신우이는 입사 첫날부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주변 눈치를 살폈고 제가 다가가기만 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은 목소리로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는 저에게 반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복사기를 제대로 작동 못 시켜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말을 꺼내기 전에 두세 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해?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화는 안 나더라고요. 그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향해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뭘 알아? 조용히 좀 해. 라며 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날 퇴근 시간 즈음 신우이가 제 방 앞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오늘 조금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신우이는 의자 끝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땐 미안했어. 솔직히 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그저 그런 며느리일 줄 알았거든. 전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 신우이는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굴진 않았어요. 어디서든 제 눈치를 먼저 보고 실수하면 바로 정중히 사과하고 그 모습이 조금은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즈음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저녁을 먹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이제 와서야 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에 감동할 나이는 이미 지나 있었거든요. 지금 제 하루는 꽉 차 있어요. 직원들 월급 정산, 거래처 응대, 새 상품 개발 회의. 그 틈틈이 아이 하원시켜 데려오고 저녁 준비까지 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죠. 하지만 이 분주함이 저는 참 좋습니다. 누군가의 잔소리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의지로 만들어가는 하루니까요. 몇 달 전엔 부동산 계약도 하나 진행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월세를 주며 쓰던 곳이었는데 주인이 팔의향이 있다 해서 바로 알아봤죠. 은행 대출까지 껴야 하긴 하지만 곧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였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뽑고 회사를 이끌고 그 시댁 식구들이 한때 비웃었던 이름 석자를 사업자 등록증과 명함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무시받았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이제는 제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졸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사장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꼭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